되면 또 네가 읽으면 되지 뭐. 나도 이제는 배짱이야. 자, 하늘의 즐거움. 여기 뭐냐, 하늘의 즐거움과 실은 사람의 즐거움,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와 도교가 굉장히 흡사하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세상을, 우리 인생을 고로 보냐, 낙으로 보냐예요. 불교의 사성제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요? 고에서 출발해요. 고에서. 그럼 노자장제 때 물으면 뭐라 할 거예요? 아니야, 낙이야. 살아서도 즐거움, 죽어서도 즐거움이야. 왜? 하늘 천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늘인데, 내가 고요한 거울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법열이란 말을 쓸 텐데, 그걸 아마 한자로 열반을 의역할 때는 법의 세계에서 즐거워하는 단계가 열반일 거예요. 근데 그것과 같은,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교에서도. 무조건 고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근데 노자 장자, 특히 장자 같은 것은 인생을 기본적으로 낙으로 봐요. 낙. 천낙이에요. 근데 전제가 뭐냐? 낙에는 두 가지 낙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낙이 있어요. 그게 사실 세속적으로 가장 하급 낙은 뭐냐? 나보다 돈 더 많고 더 권력 있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겠죠. 그거는 아주 하등의 인낙이에요. 내성유양의 경지에 온 사람도 인낙은 있는데 그 사람의 인낙은 뭐냐? 내가 체득한 천낙을 여러 사람과 공유했을 때, 아, 이 인간으로서 내가 잘 태어났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천낙과 인낙을 동시에 느끼는 거죠. 그럼 이제 천낙부터 다시 가볼게요. 첫 번째 줄에 하늘과 땅의 덕성을, 하늘과 땅, 우리가 이제 천덕, 천도할 때는 뒤에 가로에 지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좋아요, 항상. 하늘과 땅의 덕성을 명백히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이 삶에서, 아니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중요한 뿌리예요. 위대한 뿌리예요. 위대한 뿌리예요. 그 다음에 위대한 종주, 위대한 종손, 종갓집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종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늘과 땅의 덕성을 명백히 아는 것. 하늘과 땅의 덕성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천장지구,天长地久. 하늘은 장하고 길고 땅도 영원하여라. 근데 천지가 장관 이유는 뭐냐? 천지는 절을 위해서 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즉 절을 위해서 부도 쌓지 않고 귀도 쌓지 않고 지 새끼도 낳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영원해요. 이제 그게 천지의 덕성이에요. 그래서 그 덕성을 깨우친 사람, 그 덕성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게 가장 큰 뿌리이고 근본이고 그게 가장 큰 종갓집으로서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바로 하늘과 화합해서 하늘과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즐거움을 뭐라 하냐? 천낙이라고 한다. 자, 나 때 여러분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뛰어다니다 보면 천낙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낙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시면서 자기를 다 비워놓으면 그 비운 자리가 바로 천낙의 자리예요. 천낙. 그 천낙은 어떤 자리예요? 고요한 자리예요. 맑은 자리예요. 맑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온 천하를 균등하게 그런 것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 이 사람이 갖는 두 번째 인간 세계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내성유양의 경지에 든 사람은 내성함으로써 천낙을 얻고 외양함으로써
인락을 얻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얻어요. 요컨대 즐거워요.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해요. 그래서 장자 33편 중에는 지락편이 있어요. 아예. 이건 우리의 삶에서는 지극히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편이 있을 정도예요. 예, 언젠가 배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즐거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하면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하늘 같은 즐거움. 하늘과 화합하는 즐거움. 하니까 이 사람은 남에게 싫은 소리 절대로 않고 좋은 말만 하고 평생 살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쉽게 따지면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은 만물을 갖고 나가요. 가을, 겨울은요. 설이 내려서 단풍지게 만들고 설이 내려서 열매를 여물게 만들어요. 근데 좋게 말하면 그렇게 되지만 간접적으로 따지면 그 푸르푸른 청초를 다 죽여버려요. 죽였기 때문에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도 경제에서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라는 개념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제에 든 사람은 어떤 데나 때에 따라서는 주위 사람에게 모질게 굴 때도 있어요. 서리와 눈처럼.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행위 보고 저 사람 너무 잔인해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서리와 눈을 두고 저 잔인한 놈들 그제까지 파릇파릇한 내 꽃을 다 죽이다니 라고 이야기 안 해요. 죽임으로써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역으로 주위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지만 나는 인자한 사람이야 라고 안 해요. 사계절이 삼남한상 봄, 여름에 막 키워내면서 다 내 덕분인 줄 알아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인도에서 그 힌두교에서 브라흐만이 총괄한다면 그 밑에 시바 신이 있고 비슈누 신이 있어요. 근데 시바 신은 다 부수는 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야 부수는 신이 무슨 놈의 신이 돼? 할 텐데 부수는 거예요. 가을과 겨울처럼. 그러니까 시바 신을 사람들이 화기의 신인데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부숨으로써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비슈는 관음보살처럼 사람이 고통에 빠졌을 때 어디서 이 부르등이 가서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줘요. 우리 어린애들 영웅 만화야간의 모델 이 비슈누일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천락인락하는 사람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늘 그것만 합시다. 자, 도가 먼저예요? 천지창조가 먼저예요? 도는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요. 원래 있는 그 자체에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이 먹은 것 찾으라면 도예요. 도와 같이 사는 성인, 이 세상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나는 어린이야. 어린이 한 말 들어 그런 표현 안 써요. 그 왜? 하늘이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즐거움이니까. 이 천락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은 하늘처럼 살다가 만물이 돌아가듯이 돌아가요. 만물처럼 죽어가요. 똑같이. 이게 천락이에요. 자, 죽으면서 서럽지 않은 이유가 뭐죠? 내 할 일 다 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나 죽으면 이걸로 일회성 아니야. 나는 일회성 아니야. 재활용되는 거야. 또 태어나겠지 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지에서 사시는 분은 이제 고요하면 우리가 음기양기, 음양 세상에 음기양기를 비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가 생물학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우리 몸에 엄존하는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에요. 두 가지 어떤 커다란 에너지 어떤 기운 시스템이 우리 몸을 양쪽에서 때에 따라서 협력하고 어떤 기량작으로 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죠. 그걸 옛날 사람들이 영어로 따지면 음기양기인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음기와 더불어서 덕성을 함께하고 또 고요하면요 움직이면 양과 더불어서 물결을 함께한다는 말도 나 참 좋게 생각해요. 물결은 다른 말은 파동이거든요. 파동은 뭐냐면 결국 에너지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아래 보면 이 단계에 첫나게 든 사람은 첫째 이 사람은 원망할 하늘도 없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거다 하는 거지 비 왔다고 성질 내거나 나 놀러 가려는데 비 왔다 하늘 원망 안 해요. 비 오면서 우산 장사는 돈 벌겠다고 좋아하겠죠. 두 번째 비난할 사람도 없고 쌓아둘 사물도 없고 그 다음에 책 잡을 귀신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들 조상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못 살아서 조상님 지금까지 안 도와줬잖아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안 해요. 귀신을 책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보다 훨씬 더 우위의 개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게 천락의 즐거움이에요. 이 아저씨는 정한수 쓰고 비리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천지니까. 그래서 이 천락은 바로 성인의 마음이고 이 성인의 마음으로서 만물을 다 거두고 감싸는 게 바로 성인이고 재앙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오늘 네 번째 강의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강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네 번째에 보면 이것부터 먼저 보죠. 자, 공자와 맹자, 장자, 노자가 살았던 시대로 우리는 일단 돌아가 봅시다. 그 시대의 난존엽이라는 것은 엄절한 사회 현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요즘 개념하고 달리 우리가 인정해야 할 요소가 있어요. 왜 남자가 사회적地位가 높았겠어요? 마을에서 농사 추구라고 지어놨는데 딱 수확을 하니까 천고마비의 계절 말 타고 와가지고 유목민이 와서 싹 뺏어가 버려. 그걸 지켜내려면 누가 필요해요? 쌈자는 남정네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곡식을 갖고 오는 과정 동안에 혹은 불모지인 땅을 개발하는 동안에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힘센 머시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남성이란 한자를 써보세요. 밭 밑에 힘력자들이 있어요. 밭에서 일하는 머슴이에요. 마당새예요. 그만큼 남자의 힘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남자를 좀 더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 그래서 옛날 문헌에서 그 도시는 인구가 5만 명이었다. 그럼 실제로 몇만 명이라고요? 인구가 5만 명이었다. 실제로는 10만 명이에요. 왜? 여자는 안 셌어요. 근데 그걸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장자가 노자가 살았던 시대에 그게 사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걸 바꾸는 방법, 똑같이 바꾸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때려 엎어서 평등하게 만들면 되지. 그게 돼요? 현실 사회에서 아까 말한 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자는 이런 비유를 줘요. 하늘과 땅이 있어. 하늘이 높아요? 땅이 높아요? 하늘이 높죠, 당연히. 땅은 위에 있는 걸 우리 하늘이라 하니까.
하늘 천자 자체가 흘대자, 즉 사람 위에 짝대기 그렇고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땅은 우리 발 안에 있는 거고 높낮이가 있어.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이 있으니까 가을, 겨울이 뒤따라와. 앞뒤가 있어. 그래서 자연 현상이든 자연의 물체든 간에 자연의 세계도 엄존하게 위와 아래와 앞에 가는 것과 뒤에 가는 게 있어. 따라서 인간 세계도 있는 법이야. 여기까지는 장자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났다면 노장과 공맹사상은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녀는 유별하고 존비가 있으니까 부창부선 남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라고 주장하면 누구 주장이에요? 그것은 공자 맹자 주장이에요. 그것의 꾸민 말이 뭐냐면 화이부동이에요. 화이부동이에요. 그러나 노장은 정말 명쾌하게 그걸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은가 볼게요. 우선 이 도표 밑에 한번 볼게요. 노자 66장 보면 시로성이는 처상민부종 위에 있어요. 군림해요. 응? 성인은 위에 처하고 있지만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위에 있으면 무겁지. 뭐가 뭐 올라가면 응? 왜 안 무거울까요? 그 다음에 앞에 있지만 거창스럽게 방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앞에 있으면서 겸손하거나 자기 존재를 없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로 밑에 보면요. 28장 보면 지기웅, 웅은 수컷이에요. 자는 암컷이에요. 그 남성다움, 그 다음에 여성다움을 다 알아요. 즉 세상에서 남성이 파워를 쥐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노자가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 혹은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뭐냐? 뭘 권장하냐면 여성성을 지켜야지.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을까? 아니 남성이 좋다면서 왜 남성을 지키지 왜 여성을 지키라고 할까? 그렇게 해야 천하의 계곡이 되어서 천하의 계곡이 되어야 낮아야 물이 고이고 모든 게 모여들어요. 그래야 진정한 통치자가 돼. 뭐 이런 등등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자,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여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남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선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자가 중대합니까? 남자가 중대합니까? 응? 남자는 경미한 존재입니까? 중대한 존재입니까? 한번 보게요. 자, 책에 보면 이 밑에요. 천지. 자, 하늘이 높고 땅이 낮아. 동의하시죠? 남자가 본 앞서야 하고 여자는 뒤따라와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뭐가 빠지냐면 남편이 앞장서고 위에 있고 여자는 따라와야 해. 신하는 임금은 앞장서고 신하는 뒤따라와야 해. 이것은 인간이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고 자연에서도 자연마저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은 존과 비한 사람이 중하고 대한 역할을 하고 그걸 누리고 살아요. 자, 우리 중대한 가호할 때 중대입니다. 중, 무겁고 대, 큰. 중, 무겁고 커. 그 다음에 이 중대의 반대가 뭐겠어요? 중의 반대는 경, 가벼워. 대의 반대가 뭐예요? 미예요. 경미예요. 여러분들 중대한 인물이 되고 싶어요? 경미한 인물이 되고 싶어요? 경미한 사람? 예, 속은 중대하면서 겉은 경미한 사람. 이게 돼야 할 거예요. 아니면 그게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지금 뭐라 했어요? 물
흙탕물 됐다, 맑은 물 됐다, 흙탕물로 맑은 물 됐다 했죠. 즉 중대와 경미가 갈마들어야 해요. 자, 어쨌든 그러나 현실의 세계 혹은 현실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공자, 맹자의 세계에서는 존한 것은 중대하고 비한 것은 경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런 취급을 받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 남성이 뭔지 알아. 그러나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뭐 그러고 보면 노자가 최초의 성전환 수술 추창자? 지가 남성이면서 여성이 되고 싶어 했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자, 볼게요. 이건 무슨 산? 후지산? 예, 후지산. 후지산이 이런 면에서는 참 산으로서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후지산이 있어요. 후지산의 아래를 보면 위에 비하면 중하고 대하죠. 아래에 있어요. 그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가볍고 작아져요. 너무 커서 잘 모르겠다면 내려오면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탑일까? 어디 탑이에요? 석가탑이구나. 석가탑 아닌데? 1, 2, 3, 4, 5, 5 축석탑인데. 어쨌든 보세요. 이 아래 부분은 중대하고 위 부분은 경미해요. 여러분을 뒤져놔 볼게요. 내가 중대한 인물이니까 우위로 가겠다고 고집하면 이런 꼴이 돼요. 이런 꼴은 천연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서도 안 되고요. 인간이 만든 기부의 세계에서도 이걸 뒤집어 놓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이건 우리가 천연의 세계이고 도우 세계이고 이것은 현실에 왜곡된 세계예요. 이래놓고 다시 돌아오면 자, 그러면 노자가 제시하고 있는 말은 뭐냐? 내가 존할수록 따라서 뭐 하려고 노력해요? 위의 통치자일수록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현실적인 지위는 중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는 어떠려고 노력해야 하냐면 경미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해줘야 해요. 경미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 줬을 때 아까 노자가 말한 것처럼 위에 있지만 사람들이 무겁게 여기질 않고 앞에 있지만 나의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기층민들은 실제로는 삶은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경미한 존재이지만 사실은 절대로 자긍심을 버려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 농부를 한번 갑시다. 농사꾼! 좀 일부러 낮춰서, 농사꾼! 존예예요? 비예요? 비지요. 근데 농사꾼이 농사 안 지으면 네 아침에 못 먹을래?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실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대접을 못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래에 실생활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버려서 안 될 것,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중대하다는 그 자긍심, 자존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위에서 도와줘야 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요? 그 세계가 좋은 세계예요. 그 세계가 좋은 세계예요. 자, 이쯤 되면 장자가 처음에 남편이 말하면 여자는 따라야 해 이런 말을 한 이후에 궁극적 목표가 그것을 강조하고 아니면 알겠죠? 장자의 목표에서는 남여가 누가 우선이냐가 목표가 아니에요. 자, 남자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건 뭐가 돼요? 경미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때 너는 진정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무거운 존재가 되고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여성
집에서 말없이 가족 다 보살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보면 여성 없는, 생물학적으로 따졌을 때 여성 없이 가족이 어디에 존재해요? 어떤 새끼가 엄마 아니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각자에서 서로 깨닫고 서로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낮은 사람은 낮은 존중할 수 있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장자는 꿈꾸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장자의 글을 읽으면 제일 앞에 던졌던 말, 아이, 장자가 갑자기 왜 남존 여비를 주장한다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장자 이야기가 아니야. 라는 말은 정말 장자를 표면만 읽은 사람이고 깊이 읽은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재앙의 덕은, 이성적인 재앙의 덕은 이 사람의 목표가, 기준이 뭐냐면 천지가 종주예요. 천지를 본받아서 종같이 큰 집안 종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도덕이 신주예요. 신주란 말은 우리 제사상에 아무개 신이하고 딱 모시면 신주예요. 그 신주를 기준으로 우리가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겁니다. 그 신주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의가 규율이에요. 다 합쳐서 이걸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사실상은 무위예요. 무위. 그러면 이 세상은 무위만 있으면 다 되겠네? No. 왜 안 될까요? 뒤에 그런 말이 아주 장자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윗사람도 무위를 하고 아랫사람도 무위하면 이것은 세상이 이 아랫사람이 불신, 신하답지가 않아요. 신하의 본분을 어기는 거예요. 윗사람도 무위하고 아랫사람도 무위하면 뭐예요? 소는 누가 키워요? 곡식은 누가 만들어요?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다들 무위하면. 위는 무위하고 아래는 유위해야 해. 거꾸로 그렇지만 상하가 똑같이 유위 열심히 일한다고 뛰어다니면 이건 임금이 임금답지가 않아요. 임금이, 이 말은 뒤집어 뭐냐면 임금이 뭐 치고 다 하고 다녀요. 실권은 있는 건 실권은 다 갖고 다녀. 모든 권력 임금이 다 갖고 있어. 그 사회는 아래 실무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꼭두각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도 엉터리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상하 앞뒤란 개념을 인정을 해요. 사회 현실에. 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럼 윗사람은 무위를 하고 아랫사람은 유위를 해. 그 윗사람은 일 않고 아랫사람은 열심히 일해라는 개념 아니에요. 실권은 아래한테 주고 위에서는 그냥 거울로서 비춰주면 돼.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장자에 의하면 무위는 천하를 운영하고도 여유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설명 그냥 하고 나중에 또 있으면 할게요. 유위는 천하가 운영하는 바하고 여유가 없어요. 자, 무위라는 것은 대원칙이라는 것은 천하를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대원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여유가 있어요. 자, 띄워놓고 할게요. 그래서 무위는 임금의 도가 되고 윗사람의 도가 되어야 하며, 유위는 반대로 신하 아랫사람의 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위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상이 되어서 이건 무위는 도가 되고 유위는 수단이 되는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딱 낳고 나면 그래도 역시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으로 차별이 있다는 말이 글로 이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아까 말한 노장의 큰 철학에서 쭉 보면 이게 이 산이 뒤집힌 현상이 현실의 현상이라면 진정한 현상은 중대한 것이 아래이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중대하다고 윗사람 느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노자 장자든 간에 이 책은 누가 읽어요? 사회의 기층민이 읽어요? 아니면 통치자가 읽어요?
어쨌든 공부한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주로 던져주는 메시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던져준 거예요. 사회의 지도자 연하는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냐? 경미를, 무의를 강조한 겁니다. 무의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경미하게 산다는 거예요. 경미하게 산다는 거. 여러분, 저 잘 보여요? 잘 보이면 중대한 건데. 잘 안 보여야 하는데. 목소리만 들려오고 이것만 보여야 하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옛날의 왕들은 예자가 붙으면 그 긍정적인 겁니다. 이상적인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대의 왕들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뭘 고려하지 않아요. 두 번째, 말솜씨가 대단히 뛰어나요. 말솜씨. 삼다만상을 다 만들어 할 수 있는 말솜씨가 뛰어나요.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말 안 해요. 마지막으로 능력이 막대하게 커요.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 뭐뭐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음이 무의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유의인데 그 유의, 여기서 뭐 하나 좀 잘못됐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오병은 군대에 관련된 거예요. 군대는 파워죠. 근데 세상을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워가 필요해요. 그러나 군대라는 것은 파워 중에서 가장 말단이래요. 말단 최후로 할 수 없이 쓰는 게 군 동원에서 국회 장악하는 일이에요. 장악해서 뭐 하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형, 5가지 형벌입니다. 형벌에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오형도 중요한 교화. 여러분 감옥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교화원이라고 부르죠. 교도소 교화원 하죠. 교화에서 최후 수단이 오형이지 오형이 궁극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예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치의 말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악기, 춤 등등등등 이것은 음악의 일부분이고 말단이에요. 그 다음에 상가집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상가집 가서. 상가집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주와 문상한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 가장 좋은 그는 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상이 제일 좋은 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고인을 슬퍼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정말 훌륭하신 분, 잘 사시다, 좋은 노력 하셨다고 즐거울 수 있는 것. 이 정도 단계 가야 최고의 문상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 크게 먹은 할아버지는, 야, 노란 게 왼쪽인데 왜 오른쪽에 나서 막 따져두고 나대거든요. 그거 상례의 말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을 장자는 5가지의 말단의 일, 유의는 말단의 일이에요. 이 일이 없어야가 아니라 이 유의는 누가 해야 한다? 실무자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무자가 되고 싶으세요? 무의의 왕이 되고 싶으세요? 장자가 말하시는 무의의 왕은 아무도 같지 않아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검찰의 그런 파워도 갖고 있지 않고 의회의 입법 기능도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집행할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게 무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줘야 한다고요? 실무자에게 줘야 해요. 이게 장자가 갖고 있는 구분과 구분에 대한 진짜 역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군주에 비해서 신하는, 군주가 앞장선다면 신하는 뒤따라야 하는 거고, 즉 위라면 아래야 하고, 아버지, 아들, 형, 아우, 어른, 젊은이, 남자, 여자, 남편, 아내, 하늘, 땅,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다 순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것을 없애고 똑같이 만들자가 아니라 잃어버려서 안 될 것은 뭐냐? 순서예요. 그래서 장자가 제시하고 있는 말은 이럽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하고 앞장서야 할 게 뭐냐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표방하는 도덕적인 가치, 도와 덕이라는 가치를 뽑아내고 그 도덕이 밝혀진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 방안으로서 사랑이라는 인과 올바름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의를 한 다음에 사람마다 뭐뭐뭐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혁명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일 텐데,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거죠. 저 중에 뭡니까? 경제, 정치, 뭐 예술 등등이 있으면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이 사회는 먹는 것만으로 안 되네. 그러면 농사일. 그게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놨는데, 여기는 쌀은 나무나고, 저기는,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나무나는데 썩어간다 하면, 그걸 소통시켜줄 수 있는 상인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직분이에요. 근데 그 상업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뭐예요? 경제부서. 우리나라는 뭔가? 우리는 뭐에 해당돼요? 우리가 무슨 부서라고 그래요? 경제부인가 우리도? 재정경제부. 다른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명칭을 우리가 재정경제부라고 붙이게 돼요. 그걸 붙인 다음에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직무를 맡겨요. 당신이 맡으세요. 맡겨놓고 나서 나중에는 잘하셨는가 못했는가 심사해요. 심사한 다음에 네가 옳았어 틀렸어 잘잘못을 따져요. 따진 다음에는 뭐가 줘요? 상벌을 줘요. 근데 이게 9개인데 9개 중에서 하나만 딱 선택하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겠어요? 어떤 권한을 선택하겠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여기서 딱 선택하고 싶은 말이 딱 2개예요. 뭐냐? 혁명과 상벌이에요. 혁명, 어떤 부서 만들어서 명칭 붙여서 사람 싸움을 걸 수 있는 자리. 이게 권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상 주고 벌 주고 이게 실질적인 권력이에요. 이게 실권이에요. 그런데 그게 강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상벌 필요해요. 하지만 이 순서가 전제되고 있는 것, 앞장선과 뒷단임이 전제되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커다란 평화야.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야. 모든 덕목들이 똑같은 게 아니야. 이 순서로 되는 게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이야.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결론, 실권, 혁명, 상벌, 이런 것들은 도구이고 이 도구는 윗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지 근본이고 시초인 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는 걸로 쓰고 있어요. 자, 무위는 다시 반복하지만 경미한 거예요, 중대한 거예요? 무위는 실권 없어요. 경미한 존재입니다. 경미한 존재. 권력 있는 사람은 경미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 기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회에서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잠깐 이거는 보고 넘어가야겠네.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혁명, 상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없애는 말 아닙니다. 절대로. 이 정언은 어쩌면 장자의 철학이 노자의 철학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철학인 이유이기도 해요. 혁명 필요해. 그런데 혁명이 몇 번째라고? 5번째 단계까지 왔어. 그러니까 앞에 4개 단계를 염두에 둔 다음에 네가 혁명을 가지고 권세를 부르든 파워를 부르든 해야 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상벌 9번째예요. 근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2개를 남용하고 그걸 우선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혁명과 상벌은
합쳐놓으면 그게 현실적인 실권이에요, 실권. 근데 이 실권은 사실 5번째고 9번째 거고 저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권은 누구에게 줘야 한다고요? 실권자에게 줘야 해요. 가령 우리가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감사원을 두었으면 감사원에게 그 실권 줬으면 그걸 만든 사람들이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실권을 그리 줬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놔줘야지 일 시켜놓고 꼭두각시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면 그건 뭐로 만들어? 차라리 지 혼자 다 해먹지. 그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장자의 상하, 전후 이 차별의 세계와 그 차별의 세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평, 위대한 평화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그런 시스템의 그 내적인 논리를 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는 좀 쉬어줄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한 90.